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놓아줄 때 상대방이 더 간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놓아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놓아줄 때 일어나는 진짜 마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아주면 상대방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진짜 효과적인 놓아주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놓아주기는 끝이 아닌 시작, 치유 과정의 필요성, 상대방의 각성 과정, 희소성 효과, 진실 드러내기, 침묵의 힘, 평온함의 위력, 그리고 재탄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재탄생 단계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모르면 놓아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방에게 계속 매달리고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사랑이 공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든요. 마치 매일 보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진 씨라고 부를게요. 수진 씨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굿모닝 메시지를 보내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면 새벽까지 전화로 위로해줬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의 관심을 마치 매일 뜨는 해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수진 씨는 내가 더 잘해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죠. 남자친구는 수진 씨의 사랑을 완전히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진 씨에게 조언해드렸어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자신을 선택하세요. 수진 씨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진 씨가 연락을 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진 씨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놓아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아주는 것을 포기라고 여기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익숙한 패턴을 깨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놓아주는 이유예요. 상대방을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치유 과정의 필요성이에요. 놓아주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상처에서 가시를 빼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시를 빼내야 상처가 아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민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지 씨는 썸남과의 관계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민지 씨가 놓아주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혹시 그가 연락할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씨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치유 과정이에요. 놓아주면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달렸는지, 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대방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주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꿈을 다시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민지 씨도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요가 수업을 시작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 씨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민지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밝아지고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이게 바로 치유의 힘이에요.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각성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놓아주면 상대방은 처음으로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돼요. 그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치 집에 있는 가구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갑자기 그 가구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제서야 그 가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혜진 씨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혜진 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이 됐는데 남자친구가 점점 혜진 씨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데이트 약속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혜진 씨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혜진 씨가 연락을 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화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혜진이 왜 연락이 없지? 뭔가 잘못했나?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혜진 씨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맞춰줬는데 갑자기 그런 혜진 씨가 없어지니까 남자친구는 당황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의 각성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서야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전기가 나가고 나서야 전기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런 각성 과정을 겪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거든요. 혜진 씨의 남자친구는 다행히 혜진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혜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죠. 물론 혜진 씨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희소성 효과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가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가치가 낮게 평가돼요. 반대로 얻기 어려운 것들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도 희소하기 때문이잖아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맞춰주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갑자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은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지 씨는 썸남에게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매일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심지어 데이트 비용도 자주 부담했어요. 썸남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지 씨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지 씨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지 씨가 연락을 끊자 썸남은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은지 왜 연락이 없지? 뭔가 잘못했나?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은지 씨의 SNS를 확인해 보니 은지 씨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어요. 은지 씨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썸남은 더욱 불안해졌죠. 이게 바로 희소성 효과예요. 항상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희소해지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거죠. 그 결과로 희소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진실 드러내기예요.
여러분이 놓아주면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면 누가 진짜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명확해지죠. 제가 상담했던 소영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영 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1년이 됐는데 항상 소영 씨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랬어요. 소영 씨는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만나주고 대화도 해주고 데이트도 해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영 씨가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 씨가 연락을 끊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연락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소영 씨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그 관계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기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실 드러내기예요. 여러분이 멈추면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만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진실이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가짜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소영 씨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자와 더 오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6번째 단계는 침묵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소음과 혼란을 기대해요. 특히 연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이 울고 소리 지르고 답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반응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완전히 당황하게 돼요.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정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희 씨의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정희 씨가 알아챘을 때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하면서 정희 씨가 울고 화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서 나왔죠. 남자친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정희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화났어? 하지만 정희 씨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침묵이 남자친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희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에요.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침묵은 여러분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묵을 유지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7번째 단계는 평온함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평온을 찾았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면 상대방은 완전히 당황하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미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나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에도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전 남자친구가 미나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미나 씨를 만나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밝고 더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전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나 씨가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죠. 이게 바로 평온함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 되는 거죠. 평온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즐길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온함이 여러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차가운 것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달라요. 차가운 건 감정이 없는 거고, 경계를 설정하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8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재탄생이에요. 이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원하지 않게 되고,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원하지 않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현주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주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정말 긴 치유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고 그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방법을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주 씨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명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전 남자친구가 현주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시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현주 씨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재탄생이에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벗어던지는 거죠. 재탄생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현주 씨도 그랬어요. 재탄생 과정을 거친 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현주 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줬어요. 현주 씨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놓아주기의 진짜 목적이에요. 상대방을 다시 붙잡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재탄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놓아주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수심으로 하면 안 돼요. 너도 한번 아파봐라라는 마음으로 놓아주면 효과가 없어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두 번째,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놓아주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해요. 중간에 안녕하세요라고 연락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세 번째,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해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놓아줬더니 바로 연락이 왔던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은 다르거든요. 다섯 번째, 자신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놓아주는 동안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돌봐야 해요. 그게 놓아주기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놓아주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인간관계를 넓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세 번째,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동안 연애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들을 다시 꺼내서 실현해 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놓아주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는 건강한 관계도 있고 독성 관계도 있어요. 독성 관계를 만났을 때마다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연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때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놓아주기의 진짜 의미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우들을 보면 모두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예를 들어, 지혜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6개월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6개월 후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지만 지혜 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독립적이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의 연락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연락한 걸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지혜 씨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지혜 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지혜 씨의 성장을 응원해줬어요. 이게 바로 놓아주기의 진짜 효과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놓아주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상대방이 전혀 연락을 해오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내가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애초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두 번째 상황,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예요. 안녕, 잘 지내? 이런 식의 가벼운 연락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답장을 하지 마세요. 진심이 없는 연락에 답장을 하면 상대방은 아직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상황,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로만 사과하는 건 쉽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네 번째 상황,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시는데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상황,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놓아주기의 성공 기준은 상대방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장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을 보면 놓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분들은 모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전 연인과 다시 만나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공통점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사랑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제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전화번호, 카카오톡, SNS 등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세요. 유혹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공통 친구들에게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간접적으로라도 소식을 듣게 되면 놓아주기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선물, 사진, 편지 등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세요. 네 번째, 새로운 루틴을 만드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나 시간을 피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정리가 더 잘 돼요. 6번째,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7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8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힘들면 상담사나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아주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그동안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지?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슬픔을 느낄 거예요.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점점 수용의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감사의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각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넘어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세요. 자, 지금까지 놓아줄 때 일어나는 8가지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놓아주기는 끝이 아닌 시작, 치유 과정의 필요성, 상대방의 각성 과정, 희소성 효과, 진실 드러내기, 침묵의 힘, 평온함의 위력, 그리고 재탄생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진짜 좋은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변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은 연애 꿀팁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해 본 것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세요.